6월 28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내일 시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 순서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순서로는 내일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봐야 할지 내일장 투자 포인트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반등 이후 쉬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새벽에 밴드에 여러분들께 당일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오늘도 새벽에 오늘은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날 또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또 강했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닥과 코스피가 단기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그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밀리는 정도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수준의 하락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장세가 나왔고 오늘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또 마지막에 지수가 그 저점에서 분봉상 다시 재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저는 오늘 뭐 약보합 정도 마감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나 월요일 같은 급등세는 아니지만 충분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쉬어가는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내일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수요일이죠. 네. 목요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시장의 강한 반등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까지는 쉬어갈 수 있지만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잖아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재생 에너지 후속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BHI를 시작으로 이제 우진 등등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익률 대회에 편입했었던 CS 베어링이 또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전,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체제, 이제 원전과 신재생, 현재 유럽에서도 굉장히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추가 투자를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때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그린 뉴딜로 인해서 이제 한번 굉장히 좀 강하게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을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바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본격적인 또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에 대한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앞으로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통 건설부터 이제 가동까지 한 15년 정도를 잡아야 돼요. 네. 그 부지 선정까지 다 해서 빨라야 15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에 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 쪽이 상대적으로 좀 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속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소가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수소. 그래서 저는 수소 관련주를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후속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제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다음 주면 또 다음 달인데요. 다음 달 이제 7월 6일 날 우리가 원래 이제 그 6월 달에 하려고 했었던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그 국내 수소 산업을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대기업과 그 다음에 국내외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또 해외 바이어들까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번 달 초였는데 한 달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 행사와 또 이벤트와 맞물려서 수소 관련주가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전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이제 또 두산 퓨어셀 그리고 S퓨어셀, 유니크 그리고 일진 하이솔스 이런 수소 관련주들이 또 한번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네.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관련 부품주도 계속 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현대차 어제 굉장히 좀 강했어요. 네.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함께 이제 같이 움직인 종목들이 바로 이제 화신, SL 이런 그 대표적인 현대차 전장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갔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고엔스탑에서 볼 추천주는 제가 현대차 이쪽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올라간 종목은 말고요. 제가 좀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SL이나 아니면 화신, 후속주로 볼 수 있는 종목 바닥권에서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거 보면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주목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대차 관련 부품주 중에서 네. 아직 조금 더 네, 갈수 주목받지 있어요. 않은 네. 네,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명신산업인데요. 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자,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이제 전기차 부품 섹터 안에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자, 이제 그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핫스탬핑이라 그래서 이제 부품에 열을 가해서 강성과 무게를 좀 줄이는 그런 이제 경량화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명신산업은 사실 이제 테슬라와 좀 같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이번에 이제 현대차 관련 부품주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명신산업은 테슬라라고 이제 이코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뭐 물론 이제 테슬라 쪽에 당연히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이제 현대차 그리고 비아디 등등 전기차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특히 테슬라양 물량 비중이 50%가 증가가 예상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제 그 현대기아차가 상승을 할 만한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현대기아차가 테슬라가 10년 동안 이루어야 될 판매량을 단 5개월 만에 이뤘다. 그 기사가 어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만 대 돌파를 이제 테슬라는 10년이 걸렸는데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5개월밖에 안 걸려서 현대기아차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테슬라는 10년 전 훨씬 전부터 아무도 전기차 안 할 때 전기차를 계속 연구 개발하다가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킨 지는 테슬라도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미 길을 닦아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북미 쪽에 진출해가지고 판매량을 올린 거기 때문에 테슬라 10년 걸린 거를 현대기아차가 5개월 걸렸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기사에서 이제 2만 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기차 부품주의 어떤 그 수단매 속에서 명신산업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요. 자, 한번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보시면은
지금 명신산업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현재는 17,350원까지 지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이제 최고점은 6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 화신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화신, 뭐 SL 이런 종목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뭐 SL만 보더라도 어제 한 9% 오르고 오늘 1.76%. 그 다음에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도 어제 8.56% 오르고 오늘 1.31%. 그래서 단기로 좀 급등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부품주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사보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좀 저가 매력이 있는, 아직은 보시면은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한 4% 오르고요. 오늘도 0.58%. 물론 오르긴 했지만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저가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좀 몰릴 때 명신산업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거래량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명신산업입니다. 전기차 부품주의 순환 매수에서 지금은 과대 낙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명신산업은 제가 이제 25,000원 목표가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4,500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 25,000원을 잡은 이유는 지금 이제 조금 위에 매물대까지는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걸려 있는 자리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 위로는 정말 다시 추세가 완전히 돌아가야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단기 반등으로는 25,000원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명신산업 오늘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명신산업의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앤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세 번째는 진단키트, 엔터주와 화석연료, 의료기기, 쌍용차 인수, 풍력에너지, 전기장비, 자전거까지 자리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들이 공개됐는데요. 여기서는 세 번째에 위치한 휴마시스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진단 키트로 50분 내에 이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겠다라면서 휴마시스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휴마시스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휴마시스는 일단은 고의견은 드리는데 다만 너무 길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고. 네네, 네. 정말 우선은 뭐 시장도 좋고 하니까 이게 이제 단기로 한 번은 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건 제 개인 사견이지만 코로나처럼 팬데믹이 선언될 정도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으로 원래 먼저 튀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 HK 이노엔이나 네. 파미셀 이런 종목들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도 좀 보면은 최근에 흐름이 안 좋습니다. 여기 한번 차트 혹시 띄울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미셀이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엄청나게 한번 조정을 또 받았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대장주격이었는데 급락 나고 나서 흐름을 지금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단 키트는 원래 어제는 대장이 시젠이었거든요. 시젠이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90분 만에 진단이 가능한 진단 키트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 굉장히 강했고요. 네. 그래서
시즌이 오늘 또 한번 치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또 휴마시스가 좀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휴마시스도 지금 그 자리 자체가 상당히 또 그 양호한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 쪽은 제가 봤을 때 원숭이 두창은 그렇게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뭐 며칠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좀 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자, 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휴마시스도 오늘 정말 바닥에서 한번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는 10% 넘게 급등도 했다가 윗골이 달렸는데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휴마시스는 단기적으로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WHO에서 네.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을 보류하겠다라고도 네네네. 했는데 휴마시스를 포함한 뭐 HK 이노엔이나 파미셀 같은 이런 관련 섹터들을 다 중장기로 보기엔 조금 어려울까요? 네, 그렇죠.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HK 이노엔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이때가 이제 원숭이 두창 그 얘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 나왔을 때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시세를 보면은 이렇다 할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로 워낙 그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원숭이 두창이 또 그 시장에 정말 또 공포를 또 그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그 코로나처럼 지금 뭐 그 어떤 전파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테마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전체적인 전 세계 뭐 팬데믹을 재선언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물론 그 0%의 가능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있는 거겠지만 지금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을 중장기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에 위치한 GS글로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계 각국에서 연료 확보에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따라서 또 유럽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GS글로벌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GS글로벌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GS글로벌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일단은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그 제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WTI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현재 111달러고요. 브렌트유가 112달러. 여기에 그 천연가스도 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원자재 쪽이 좀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네. 실제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에너지 쪽은 계속 강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석탄 관련주거든요. 석탄 테마주 GS글로벌.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다시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발레로 에너지, 그리고 대본 에너지, 마라톤 오일 이런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지술주보다 더 강했어요. 미국의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그 영향으로 한번 또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화석 연료의 좀 수요가 증가하면은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속도가 좀 네. 늦춰지진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선은 그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당장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향 천연가스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급한 상황이라 당장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유럽에서 앞으로 풍력, 태양광 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전은 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뭐 아쉬운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석탄 발전, 화력 발전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아쉬운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멀리 봤을 때 지금
진정한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원전 쪽으로 이제 앞으로 그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화력 발전을 한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안 간다 하는 거는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지금은 화석 좀 이렇게 석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당장 급한 대로 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중장기로도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은 6번째에 위치한 JVM인데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우선은 그 JVM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당연히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장비 수출하고 소모품 뭐 모두 지금 최대 매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장 반등장이다 보니까 뭐 웬만한 종목들은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와중에 여기에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 요즘에 뭐 시장이 워낙 그 변동성이 물론 이제 며칠 또 3일 정도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시장을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제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 움직임도 그렇게 그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런 그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믿을 것은 실적분 이런 그 투자 심리가 좀 강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그 지수 대비해서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J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 자동화 전문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그 바이오주들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좀 그 바닥에서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가 좀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그런 그 좀 트렌드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니까 주가가 더 올라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JVM이 약국 자동화 시스템으로 또 코로나 때 수혜를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약국 자동화, 그러니까 조제를 자동화로 하는 건데, 저도 여러분들 그 이제 코로나로 한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한 두 달 네. 전에. 근데 그때 그 직접 의사분을 만나지 않고요. 전화를 해서 비대면으로 했어요. 네. 네네. 그렇게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 비대면 진료하고 그 다음에 약국 조제약 수요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그 비대면으로 하면은 조제 수요는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약국 자동화 시스템은 더 발달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약사분들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뉴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어떻게 보면 그 자동화로 된다면 이제 그 말 그대로 약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모든 분야에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위험한 곳, 그다음에 방사능이 높은 곳 이런 곳은 로봇이 직접 가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그 병원에서도 의사분들이 좀 미세하게 절개를 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그 의료용 로봇이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시장의 트렌드가 약국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JVM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거기에 이제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추가 상승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장이 더욱 커지면서 약국 자동화 시스템도 더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S 베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 오늘 미국 해상풍력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네.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CS 베어링에 대한 저의 의견은 뭐 당연히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CS 베어링은 제가 이제 지금 그 수익률 대회에서도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 CS 베어링은
그 원래 이제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그 베어링 그 자동차 보면 베어링이라 그래서 이제 바퀴에 들어가는 네. 보면은 이제 구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잘 굴러가게 해주는 그 부품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CS 윈드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CS 윈드는 전 세계 풍력 뭐 거의 최상위 탑 티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CS 베어링인데 그 CS 윈드는 그 시가총액이 지금 2조가 넘어요. 근데 CS 베어링은 지금 그 오늘 기준으로 890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00억이 안 돼,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풍력 관련된 그 재료가 나오더라도 시가총액이 2조짜리보다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 기관 외국인 세력 입장에서 만약에 똑같이 200억 갖고 올린다 그러면 2조짜리는 올려도 뭐 몇 프로 못 올리겠지만 시가총액 1000억 안 되는 종목은 상한가 그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CS 베어링이 뭐 다른 그 종목들보다 특히 더 좋아서 상한가를 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제가 추천한 종목이니까 저는 더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이유로 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력 쪽에 다 모멘텀이 몰렸는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작아서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대장을 잡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저도 이제 그 CS 베어링 강에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후속주로 유니슨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는 어차피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순환매 돌면서 갈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태양광 쪽도 우리가 이제 태양광 쪽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종목들은 좀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좀 시가총액이 크고 네. 반대로 뭐 신성 ENG나 아니면 그 SDN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시총이 작거든요.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좀 시총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CS 베어링은 무상증자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네. 한데요. 요즘 계속 국내 증시에서 무상증자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 네. 노터스나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제가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노터스뿐만 아니라 네. 오늘은 이제 공구음원이 오늘 공구음원 또 17% 올랐어요. 이것도 지금 무중으로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17% 올랐는데 이게 다 무중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증자라는 거는 주식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금이 100만 원이고, 그 주식이 100주를 발행을 했으면 한 주당 10,000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주식 수를 200주로 늘리면 그 100만 원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투자받으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아니면은 특정 인물한테 투자받으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되는 거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주식 수를 늘릴 때 그러면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데 회사에 그 돈을 벌어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쌓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걸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그 자본금으로 옮기는 걸 무상증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만 원인데 잉여금을 1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얹히면 그게 바로 1:1 무상증자가 되고요. 예를 들어 자본금 100만 원인데 잉여금 500만 원으로 옮기면 1:5 무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가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단 자본금이 늘면서 거기에 따른 주식 수만 늘어나는 게 무상증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착시효과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피자가 이렇게 한 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4조각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거를 더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8조각을 만들어서 4조각일 때는 하나 먹었는데 8조각이면 2개 먹을 수 있잖아요. 양은 같잖아요. 네. 근데 조각수만 늘어났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스몰캡 종목들 요즘에 무상증자 터트리고 급등시키는 거는 다 인위적인 급등이라고 보거든요. 예, 사실 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뭐 세력들이 이 재료를 터트려가지고 올려서 내가 이거 5배 먹고 나오겠다라고 해서 올리면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원래 뭐 주식 시장이 무조건 실적으로만 올라가는 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고 또 그거 매수해가지고 내가 뭐
5배, 10배 먹었다 하면은 그게 진리인 겁니다만 이제 우리가 무상증자는 그래도 개념은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무상증자라는 것이 대호재는 아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요리를 세력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반대로 예전에 무상증자 할 때는 주가 잘 안 움직였었어요. 네. 근데 노터스를 1대8 무상증자 터뜨리고 거의 10배 올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무상증자 얘기만 나오면 이제 수급이 붙어가지고 급등을 시키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내용을 알고 그다음 매매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네네.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감사합니다. 잘 되네요.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고엔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ETS만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종목 상담을 빠르게 한두 번 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KCC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32만 원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KCC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KC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KCC 하면은 좀 페인트로 많이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 호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KCC 건설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이번에 6월 21일 날 나왔던 부동산 정책은 임대차 안정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올 정책은 바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250만 호 공약이 포함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된다면 페인트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파트 도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페인트 관련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페인트 관련주 중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도료가 지금 이제 유가에 또 민감해요. 유가가 네. 오르면 원가가 오르는 구조인데 그건 또 제품 가격에 녹이면 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마진이 박해지는 것보다는 아파트 공급에 따른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재료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KCC는 일단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나오는 아파트 공급 정책 250만 호 공급 정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팔아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37만 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KCC는 부동산 정책에 좀 나오는 걸 보고 난 뒤에 대응하시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7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엔스탑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방송이 마친 후에도 또 이창원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이 5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5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또 제가 매일매일 무료로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반드시 봐야 되는 이슈와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과 저의 또 주식 밴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